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이 김용판 전 청장의 무죄 판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혹시 네. 무죄 판결을 예측하는 쪽도 많이 있었습니까? 무죄 판결이란 것이 100건 기소되면은 너 내 건 날까 말까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무죄가 된다고 예상하기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시간에 걸쳐서 판결문을 선고하는 내에 처음부터 상당히 긴장이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그 판결문이 읽어가면서 그 논조가 정해지니까 이제 그 김용판 피고인도 처음에는 긴장했다가 많이 풀리는 모습이 있었었는데 네. 결국 무죄를 판단하게 된 근거, 네. 거꾸로 말하면은 이 사건이 기소하게 된 근거는 아시다시피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그 수사서의 본인이 전 수사 과장의 증언이 핵심적인 것이었는데 네. 재판부로서는 그 수사과장의 증언의 신빙성을 부인을 했다는 것이죠. 그 네.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아하. 하나는 그 김 과장의 증언과 객관적으로 배치되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있었다는 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시다시피 어떤 그런 객관적 물증과 모순되지 않는 그때 수사 참여했던 그 다른 경찰들의 진술이 네. 오히려 객관적 진술과 그 부합하고 고는이 그 경찰의 그 수사과장의 증언과는 배치되는데 결국 객관적 증거와 서로 비춰서 네. 봤을 때에 네. 오히려 다른 그 경찰 증인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 것 같은데요. 다만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수사팀 여러 명의 수사팀과 권은희 과장의 그 증언이 엇갈렸다는 건데 사실 경찰이 워낙 이 위계 질서가 강하고 이 상명하복이다 보니까 이쪽은 사실 말을 맞출 수 있지 않냐 이런 측면이고 권은희 과장은 내부 고발자인데 이걸 등가로 봐야 되느냐 이런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재판부도 상당히 고민을 했을 텐데 결국 이 사건에 있어 가지고 그 유죄를 인증할 한마디로 이제 대선 개입을 할 의도를 가지고 이와 같은 지시를 했다라는 걸 입증할 물증은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전후 사정에 비추어 가지고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증언과 다른 경찰들의 일치된 증언이 어떤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 비추어 봐서 볼 객관적 증거가 오히려 권은희 그 수사과장의 증언과는 배치된다는 것인데요.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권은희 수사과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12년 12월 12일 오후쯤에 오후 네. 3시쯤에 직접 그 우리 전화를 해서 영장 보류 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네.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이 이미 그날 오전에 본인이 보류 지시를 했기 때문에 직접 어떤 이 피고인인 김용판 그 피고인이 지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또 특히 하나 또 이른바 그 깡통 노트북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권은희 그 수사과정이 그때 있는 노트북을 받아봤더니만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법정에서 그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현장 검증을 했다는 것이죠. 봤더니만 그 안에 그 아이디를 비롯해서 관련되는 증거들이 그대로 있었다 했기 때문에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가지고 어떻게든 민주당 쪽에서는 안타깝긴 하겠습니다만 네. 객관적인 증거에 비춰봤을 때 권은희 수사과장을 증언을 믿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또 재판부가 또 검찰의 이 죄들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경찰 내부에서도 검찰이 무리하게 짜깁기를 해서 뭐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 경찰 입장에서는 뭐 사실 상당히 우리 뭐 속된 말로 독박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특히 네. 이제 본인들이 내부적인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그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 사실 1심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지금 1심 판결 지금 105 쪽이나 이런 판결에 보면은 그 아시다시피 이 사건 증거란 것이 디지털 증거고 디지털 증거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번 이석기 의원 사건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증거 능력을 다투는 데서 봤듯이 네. 취급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CCTV를 통해서 그 과정을 다 녹화까지 다 했기 때문에 어떤 그 과정에서 축소 은폐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항변을 했는데 일단 1심 판결에서는 경찰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 같아서 뭐 적어도 1심 판결에서는 경찰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체면을 세웠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번 사건의 사실 핵심 중에 하나가 대선 당시에 재작년에 대선 토론이
있고 난 직후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무혐의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무혐의는 아니었잖아요. 어쨌든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경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허위였던 건데 그렇다면 어제 재판부 같은 경우도 시기와 내용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무죄다. 이런? 네, 그것이 사실 뭐 우리가 형사 그 법조인들이 뭐 보는 바에 따른 다르겠습니다만 큰 대원칙이 있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유죄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고 검찰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했지만 법원이 그 중립기관인 법원이 봤을 때에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 재판부를 유죄로 확실한 설득을 못했다. 그런 판단에 세는 것이지 법리상 이것이 다 증거는 인정되지만 법리상 이것이 대선 개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죄로 볼 증거가 현재로서는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그 검찰이 어떤 식으로 추가적인 어떤 그 증거를 들이댈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증거를 가지고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인지 그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번 선거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첫 판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판결했던 재판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또 판결도 또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뭐 특별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무죄가 남는 것은 객관적인 유죄를 입증할 물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에 원세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원장님 지시사항 뭐 이런 것 같은 문건이 있듯이 일단의 어떤 그 일형의 유죄를 인정할 물증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사안 자체가 다르고 아시다시피 원세훈 재판 같은 경우에는 대선 과정에서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고 지금 어제 있었던 사건은 그것을 두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축소 은폐가 있었느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건입니다. 다만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수사있는 수사 주체도 동일하고 또 판결을 하는 법원도 동일하기 때문에 큰 틀에 봤을 때는 일련의 과정에 있었다는 점에서의 어떤 법원의 심증에 이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지는 않습니다만 별개의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일단 어제 판결로 일단은 피고인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는데 맞습니다. 항소심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항소심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요. 결국 말씀드렸듯이 크게 증인이 권은희 과장의 증언과 다른 그 경찰의 증언이 있는데 결국 좀 전에 말씀하신 어떤 용기 있게 어떤 그 내부 고발을 했는 분의 그 가중점을 두어가지고 신빙성을 더 둘 것인지가 한 가지가 관점 포인트가 될 것이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은희 수사과장의 진술과 그 상반되는 객관적 증거들을 검찰이 어떻게 그것을 탄핵을 해서 권은희 그 과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 높여서 유죄를 받아낼 것인지 또 플러스 알파의 물증을 찾아낼 것인지 그것이 유무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